내적 대상의 운명.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무의식적 환상이 의식보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되지만 내 대상의 경험은 유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그것은 성인의 일상사나 임상자료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홀라 하이먼의 보고 사례. 대상의 내재화는 지속적인 적대관계가 환자의 인격의 한 측면으로 즉 내면 세계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클라인의 개념이 내사와 투사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항문기 개념이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의 내면 세계가 대상자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드라마임을 보여준다. 사례, 자신의 엉덩이를 학대한 남자. 아버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박해 상황이 내적 영역, 환자의 내면으로 옮겨져 성인의 인격 구조 안에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적개심은 자신의 엉덩이를 폭력적으로 흥분 상태에서 학대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도착된 성적 행동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여성은 그 자신을 나타내고 매맞는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불행한 원인을 아버지의 양육 방식에서 찾았고 아버지를 자유와 인격을 무자비하고 잔인한 독재자로 묘사했습니다. 잔인하고 혐오스러웠던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그의 외모와 성격 특징을 내적 아버지의 탓으로 돌렸을 때 때리는 주먹은 그의 신체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어떤 낯선 것에 침범당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매맞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의식적으로 뒤섞여 있으며 그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적대적인 관계로 구성된 무의식적 환상들은 외친부와의 동일시와 아버지와의 동일시가 홍지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꿈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것들은 모두 포장되고 위장되어 있습니다. 내적 영역에서 상영되는 드라마를 구성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걸 소화해보죠. 이 사람 엉덩이를 누군가가 두들겨줘야 쾌감을 느끼죠. 근데 여기에서 자기 엉덩이를 때리는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어쩌면 그걸 자기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 때리는 가해하는 사람을 자기하고 동일시하고 있고 또 자기 매맞고 있는 자기는 아버지와 동일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기가 구타하는 거죠. 자기 신체의 일부를 구타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착을 이런 내적 세계, 내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어떤 케이스죠.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다양한 동일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자기 엉덩이를 두들기는 매춘부가 가해자로 나타나는 가해자가 자기이고 또 한편에서는 엉덩이는 어떤 면 자기 신체 내부에서는 나쁜 대상인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엉덩이가 가해당한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체벌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복수죠.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게 성적 토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격성의 표현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데 이 뒤섞여 있는 것들이 어쩌면 내적 대상이라는 어떤 이런 틀을 가지고 볼 때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어떤 관념적으로 동일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생생함이 살아나지 않는데 이 케이스 속에서는 실제 자기 엉덩이를 실컷 두들겨 맞아야 돼요. 자기가 돈 내고 고용해서 누군가 자기를 패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성도착이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데 이걸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인 아버지를 자기 스스로 공격하는 이런 게 상징화된 이런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 안에 나쁜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한편에서는 이 내적 대상으로부터 계속 통제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통제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공격하고 싶어 하는 욕동들이 또 생겨나겠죠. 그래서 통제당한 것에 대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하나를 복수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계속 솟아난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이 전쟁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적 대상들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나쁜 대상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계속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삶에 평화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전쟁터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 묘하게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세계는 어때요? 프로이드는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는 세 사람의 어떤 난자이 같은 우리 안에 마치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의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이론이 어떤 공격받기도 해요. 이게 너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마치 세 사람의 소인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같다고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프로이드는 어떤 이고의 어떤 우리 정신기구의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보지만, 멜라니 클라인은 사실은 굉장히 실제 존재들로 내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는 이런 어떤 기능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 어떤 살아있는 대상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사이카틱한 환자나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런 내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대상도 있고 전체 대상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대상들이에요. 실제 사랑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대상들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의식화로 우리한테 오기도 있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인 환상 속에서 이 내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속에서 드러나는 이 내적 세계들은 굉장히 힘든 분들의 내적 세계 얘기를 들으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게 말하자면 아수라 장애.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그 지옥도가 있는데 그 지옥도의 세계가 말하자면 이 힘든 정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어떤 면은 이게 인터널 월드, 내적 세계 혹은 내적 대상들 어떤 아니면 무의식적 환상들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마음속의 세계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페인풀한 세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피스가 없는 거죠. 내적 대상과 개인의 발달, 적대적 관계는 서민의 삶에서 인격의 한 부분으로 지속되면서 심각한 인격장애를 이야기할 것이다. 오이디푸스 문제의 정상적인 해결은 대상을 동화해내는 작업을 포함한다. 그 대상은 미움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적 대상은 자기의 부분과 동일시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이 장애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랑받기보다는 미움을 받고 있다. 이 빗나간 발달의 흐름은 우리가 내적 대상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들은 이질적이고 동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때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동일시란 아기는 엄마를 최초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자신과 엄마를 동일시한다. 엄마를 자신의 소유물로 경험하는 것.
자신의 부모가 지닌 구체적인 특성, 버릇, 말하기, 억양, 옷 입는 방법 등뿐만 아니라 태도, 종교, 정치적 상황과 같은 특징들까지도 동일시한다. 의사단의 자녀들을 자라서 의사가 되고 무망한 남편과 부인은 서로 같은 옷을 입는다. 동일시를 통해서 타자의 어떤 것이 주체 안으로 들어가 그것과 닮은 그 혹은 그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 이제 어쩌면 밖에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들이죠. 그게 내면화되면서 어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내재되는 것들 중에는 사랑하고 도와주는 좋은 대상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내적 대상과 동일시하는가 아니면 나쁜 내적 대상과 동일시하는가이다. 그것은 내사할 때 안정적인 행복감과 자기 확신에 이르고 내적 대상은 정체성으로 동화된다. 나쁜 미운 내적 대상과 첫 번째는 여기서 첫 번째 얘기는 좋은 대상을 내사할 때는 안정적인 행복감과 자기 확신에 이르고 내적 대상 자체가 정체성으로 동화된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보죠. 네, 이제 나쁜 내적 대상과 동일시되면 경리적인 인격이 발달한다. 강한 적대적 충동을 수반하는 환상들이 내재화될 때 안정된 자기의 느낌을 크게 제한된다. 좋은 내적 대상과의 동일시는 유아에게 중요한 심리적 변화를 허용한다. 때때로 자신을 배제시키는 부모 사이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 침범당하지 않고 그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부모 간의 관계 상황의 진실을 존중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비정상적인 발달의 흐름에서는 나쁜 대상과 동일시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때 개인은 부모 간의 관계로부터 독립된 현실 인식을 성취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그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그 결과 왜곡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결국 리얼리티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쁜 대상과 연결이 되면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원문을 잘 읽어보시면 결국은 리얼리티의 부모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건강한 좋은 대상을 내면화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건 그 현실대로 받아들일 힘이 있는데 나쁜 대상과 동일시가 되게 되면은 현실적인 대상들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교수님,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엄하시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참 두렵고 싫은데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엄마가 진짜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다른 형제보다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더 그렇게 느끼는 걸까? 그런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났는데 그 엄마처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화를 내면 그 남편이 화를 낸 실제적인 양보다는 한 100배점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극심하게 화를 내면 다른 여자들 같으면 그냥 받아치고 그러고 말아도 되는 상황인데 저는 죽을 듯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 안에서 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이렇게 엄청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지. 가방을 싸서 어디로 어떻게 도망갈까 막 이런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막 기도하고 중심 잡고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한 4년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방을 한 7번을 쌌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심리 치료를 받은 건 아니죠. 이 과정을 듣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엄청 핵폭탄 같은 화를 낸 게 아닌데 나만 그렇게 받아들였었다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는 제가 정말 쾌활하고 뭐 유머 있고 막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 남편의 그런 화를 확 받아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찾고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금 이 과를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분들처럼 정의되지는 않지만 저에게 막 몰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올라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거를 모르고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합심해서 그 바이섹슈얼이 합쳐진 그 촌충이 공격하듯이 예.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아기들이 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슬프고 오늘은 계속 그 너무 슬프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어떤 체험들을 나눠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나쁜 경험들이 많이 쌓이거나 내적 환상이나 내적 세계 속에 나쁜 대상과 관계가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나의 내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외부에 투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날 때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내 체험이 투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소화해내지 못한 외부 현실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로 뭉쳐진 내적 대상, 이 내적 대상에게 가졌던 정서나 내적 대상을 외부에 투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가혹하게 했던 엄마를 투사해버리면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대상으로 내가 느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까 얘기대로 대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컨테이너 기능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외부 대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내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느 것이냐로 외부가 결정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은 전이라는 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서, 힘든 정서들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나쁜 대상을 바로 상대방에 투사해 버린다. 그럼 엉겹결에 그 대상은 자기가 아닌 상태에서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어려운 게 그 대상이 뭔가 나에게 이런 걸 트리거할 만큼 뭔가 사단을 제공을 해요. 뭔가 원인 제공을 하긴 해요. 그래서 야단 맞을 짓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얻어맞을 만한 일은 아닌데도 내 정서가 상대방에게 투사돼 버리면 실제 대상이 감당해야 될 것보다 몇 배 더 큰 정서를 상대방에게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 나올 사례 그 리처드가 경험한 그 좋은 대상과의 동일시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클라인은 아니지만 클라인하고 아주 비슷한 한 포문이라도 하려고 그 좋은 대상으로서 안정을 주고 지켜주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에게 어쩌면 많은 젊은 분들이 특히 학생들 중에서는 부모님들도 아까 경험이 없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낸 경험들이 약하고 첫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또 자기 정서에 매몰돼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에겐 수양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좋은 수양 엄마가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수양 엄마가 된다고 한다면 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